안녕하세요. 양주진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할 거냐면 조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조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삼국시대부터 조세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조세 제도 변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느 시대가 있다? 삼국시대. 자, 그러면 항상 조세는 뭐가 있냐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전세. 그 다음 특산물 내는 공납. 그 다음 역 부과하는 거. 여기에는 군역과 요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딱 세 가지입니다. 뭐가 있다? 전세와 공납과 역 이렇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삼국시대 때는 토지에 매기는 세금은 토지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조세를 거둬갔다는 거. 공납은 항상 그 지역에 나는 뭘 받는다? 특산물을 받는데 뭐 단위로? 촌락 단위로 부과한다는 거. 여기에는 뭐가 있다?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삼국시대는 딱 이거 한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한다? 역의 부과는 몇 세 이상?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뭐 한다? 역의 부담을 져야 된다는 거. 통일신라, 고려, 조선은 다 뭐가 있는데? 커트라인이 있어요. 근데 삼국시대는 뭐가 없다?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시대 때는 부르면 무조건 뭐다?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가실과 설신의 이야기라는 게 나와요. 자, 가실과 설신어가 있었는데 설신의 아빠가 딸밖에 없었어요.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빠가 나이가 들어갖고 병이 들는데 불구하고 15세 이상이면 죽을 때까지 뭐 한다? 쭉 역의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신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빠 대신 내가 남장을 하여서 뭐다? 역을 부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웃 마을에 누가 살고 있냐면 가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니까 찾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신 가줄게요. 대신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설신여가 알았어요. 됐어요. 그래 결혼하기로 해서 그래서 가실이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하니까 설신이가 아니 갔다 오세요. 갔다 오고 나면 내가 결혼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면서 뭐다 이제 정표를 이렇게 나눠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얼마 올 거는데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설신이 아빠는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 빨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매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총각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 날이 딱 되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허름한 차림왔기 때문에 못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가실이 그걸 알고 내 가실인데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정표를 보여주면서 딱 맞춰보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가실과 설신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삼국시대 때는 역의 업무를 지을 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져야 되고 죽을 때까지 부르면 가야 된다는 게 삼국시대 역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포인트가 바로 뭐다? 15세 이상이면 역의 업무를 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도 마찬가지 뭐다? 토지 전세 내는 거 있는 게 뭐다? 10분의 1세로 낮춰줍니다. 그 다음 공납도 마찬가지 뭐다? 특산물을 내요. 이것도 무슨 단위로? 촌락 단위로 냈다는 거. 그 다음 역은 이제 15세가 아니고 뭐다? 16세부터 60세 양인 남자. 일반 백성 이상이면 누구다? 진다는 거. 커트라인이 정해지면서 나이도 15세가 아니고 뭐다? 16세로 올라갔다는 거. 자, 그리고 통일신라는 한 번씩 이렇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뭘 작성했냐면 촌락 문서를 작성했어요. 이 촌락 문서가 우리나라하고는 어디 있다? 일본에 있다는 거. 이 발견된데 여기가 어디냐면 청주
살고 있는 그 주변에 4개의 마을을 뭐다? 조사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청주 문제가 한 번씩 뭘로 갖고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지 있죠. 그 직지를 만든 게 청주에는 흥덕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지하고 촐랑문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나오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지명을 가지고 한 번씩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 촐랑문서를 어떻게 작성했냐면 남녀별로, 남자 이 집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남녀별로, 그 다음 연령별로,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 있는지, 그러면서 뭐다? 그 집에 있는 재산문, 땅은 얼마고 나무는 얼마고 가치고 온갖 거 다 정리하는 게 바로 뭐다? 촐랑문서라는 거. 이 촐랑문서는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누가 작성한다? 촌주가 작성한다. 한 번 작성하면 영원히 가지 않고 몇 년이다? 3년. 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더 태어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촐랑문서를 만들었는데, 작성했는데, 이 작성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다? 조세를 부과하고 노동력을 증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통일신라는 이런 조세 제도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촐랑문서라는 거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몇 분의 1세다? 10분의 1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뭘 낸다? 특산물 그대로 냅니다. 자, 이것도 뭐다? 다 촌락 단위로 매깁니다. 나 마찬가지 16세에서 여기는 59세까지. 똑같이 그냥 보통 우리는 뭐다? 16세에서 60세까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조선. 시험은 뭐가 잘 나온다? 이 조선 시대가 굉장히 잘 나와요. 조선은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가르는 이 기준이 바로 뭐냐면 양난이에요. 그럼 양난은 뭐다? 외란과 호란 이후에 조선 사회가 많이 변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선 전기의 전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전분 6등과 연분 9등법. 조선 전기는 요렇게 한 게 바로 뭐다? 차등 부가라는 거. 차등. 전분 6등법은 뭐에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나 연분 9등법은 뭐에 따라서? 풍용에 따라서. 그래서 시험은 뭐가 훨씬 잘 나온다? 이거 잘 안 나와. 뭐가 시험이 잘 나온다? 연분 9등법이 잘 나온다는 거. 조선 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차등 부가라는 거. 그러면 연분 9등법은 어떻게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느냐? 몇 등급이다? 9등급. 어떻게 나오냐면 상, 중, 하. 여기도 상, 중, 하. 여기도 상, 중, 하. 하도 상, 중, 하.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4번 9. 그래서 뭐다? 9등급으로 나눈다는 거. 그러면 토지 1결당 최고 잘 됐을 때, 상년일 때는 가장 뭐다? 풍년이 들었을 때는 20두. 그 다음 18. 이렇게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얼마씩 2씩 작아지면서 제일 마지막이 뭐다? 4두라는 거. 이렇게 뭐다? 연분 9등법은 차등 부가라는 거. 여기 좁아서 제가 지워버릴게요. 연분 9등법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뭐만 기억한다? 차등 부가이면서 몇 등급이다? 9등급. 어떻게 나온다? 상, 중, 하. 여기서도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그래서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다? 상년일 때가 20. 그 다음 하년일 때가 얼마다? 4. 이렇게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얼마씩? 2씩 줄어든다는 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농부가 있었어요. 자, 그 농부의 집이 토지가 4결이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가 어떤 해냐면 상하년이었어요. 그럼 올해 내야 될 세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하년은 우리 상, 중, 하 배웠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상, 중, 하가 있지요.
상상년, 상중년, 상하니까 20, 18, 16. 그래서 오늘은 상하년이기 때문에 얼마? 16, 4. 이렇게 해주면 얼마다? 4, 6, 24, 64도 이렇게 내면 된다는 거. 이거 한 번씩 계산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쉬워요. 제일 위에가 뭐다?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상상년은 얼마? 20도. 제일 낮은 하하년은 4도. 이렇게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이식 자가진들만 기억하면 딱 됩니다. 자, 그다음 공납제도. 그럼 공납제도는 바로 뭐냐? 똑같습니다. 조선 전기도 뭐 낸다? 특산물 냅니다. 그 중에 특산물. 그런데 이 특산물을 내는데 다 뭐다? 촌락 단위라지면 촌락에서 이제 뭐다? 집집마다 얼마씩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특산물을 내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긴다? 특산물이 나지도 않는데 뭐다? 대신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뭐다? 방납제도라는 거. 이 방납의 폐단이 엄청나게 심해진 게 언제다? 조선 후기였다는 거. 그럼 방납은 뭐냐? 자, 우리 지역에는 사과가 많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사과 말고 뭐다? 배를 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가 나는 곳에 가서 사가지고 납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앙관청에서, 말단관청에서 이 세금을 관리하는 곳인데 선해청이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 밑에 있는 관리 아전이 알아서 뭘 한다? 물건을 사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기존의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한다는. 그래서 이 방납의 폐단이 너무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냥 같이 가버릴게요. 이렇게 차등 부과했는데 외란과 호란 이후에는 이제 뭐다? 고정이 된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정기와 후기의 조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는 차등 부과입니다. 뭐에 따라서? 전분육등법은 비옥도에 따라서, 연분구등법은 풍요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부과에서나 조선 후기는 뭐다? 고정으로 간다는 거. 그럼 그 고정으로 갔던 대표적인 게 전세에서는 뭐가 있다? 영정법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영정법은 어느 왕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 인조 때 실시했는데 이거는 1결당 얼마씩 낸다? 4도에서 6도 이렇게 고정했던 게 뭐다?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공납에서는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현물로 집집마다 부과했는데 나중에는 뭐다? 방납. 나지도 않는 걸 내라 하면서 방납이 너무 심했다는 거. 이런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대동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대동법은 어느 왕 때 실시하냐면 강해군 때 실시해요. 대동법이란 뭐다? 대신 낸다는 겁니다. 뭘로 대신 낸다? 쌀이나 배나 돈으로 대신 냅니다. 여기는 토지 1결당 4도에서 6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하년 제일 낮은 거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뭐다? 좋은 제도였었어요. 그런데 지주들이 잡다한 세금들을 다 누구한테? 소작인인 백성들한테, 농민들한테 물리면서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동법은 그럼 뭐냐? 방납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뭐다? 현물 내지 말고 뭘로 내라? 쌀이나 배, 돈으로 대신 내라는 게 바로 뭐다? 대동법이라는 거. 이 대동법을 실시할 때 토지 1결당 얼마? 12두를 내게 했던 게 바로 뭐다? 대동법이라는 거. 그런데 이 대동법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봐준다면 이거는 어디에 매기는 거다? 토지 결수에다가 매기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로 누가 많다? 지주들이 양반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대동법은 처음 경기도 지방에서 실시합니다. 누가 건의하여서? 이원익이 건의하여서 경기도에만 실시하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가는 데는 몇 년이나 세월 걸린다면 100년 걸립니다. 이렇게 100년 걸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토지에다 부과했기 때문에 100년의 세월 걸렸다는 거. 그래서 하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여기에는 농토가 굉장히 많이
농사의 땅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하삼도에 있는 이 양반 지주들이 방대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 하지만 강원도에는 산이 많고 평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대동법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대동법은 쌀, 배, 돈으로 대신 내는데 토지 1결당 얼마를 낸다? 12도를 낸다는 거. 어디에 매겼다? 토지에 매겼다는 거. 자, 그러면 나라에서는 특사물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특사물을 어떻게? 특별 상인을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뭐다? 공인이 등장했다는 거. 이 공인이 등장하면서 조선 후기에 뭐가 활기를 띈다? 상업이 활기를 띠는 가장 큰 게 바로 뭐다? 공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세 제도에서는 조선 전기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연분구등법. 연분구등법은 뭐에 따라서? 풍요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나눠서 상상년은 20, 제일 밑에 하하년은 4년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20 줄어든다는 거 이거 계산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방납의 폐단이 너무 심해서 실시한 게 바로 뭐다? 대동법. 엄청 잘 나옵니다. 이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상이 바로 뭐다? 공인이 등장하면서 조선 후기는 상업이 활기를 띈다는 하나고 그 다음 이 대동법이라는 건 어디에다 부과한다? 토지 결수에다가 1결당 12도로 매긴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굉장히 반발한다? 지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던 게 바로 뭐다? 대동법이었다는 거. 그래서 전국으로 가는데 100년이 걸리면서 이것이 완판될 때는 언제? 숙종 때 가면 확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조선 전기는 역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자면 누구나 다 뭘 해야 된다? 역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어서 1592년 외란올 때 200년 동안 평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봐야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군대가 뭐한다?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군역이 뭐가 된다? 요역화가 됩니다. 군역이 군역을 하지 않고 뭘로? 일시키는 요역화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아, 나 가기 싫은데 니 대신 가줄래 하는 대립제가 생각합니다. 대립제가 성행하니까 정부에서 그냥 뭘 해준다? 그래? 그러면 군대 오지 마. 대신 뭐다? 방군. 군역을 놓아주면서 뭘로 받아간다? 포를 걷어간다는 거. 이 포를 몇 필? 2필로 걸어갔던 게 바로 뭐다? 조선정기였다는 거.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뭐를 실시한다? 균역법. 역을 균등하게 실시한다는 게 바로 뭐다? 균역법이었다는 거. 이 균역법은 어느 왕 때냐면 영조 때 실시합니다. 그럼 균역법은 역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누구한테도? 지주들한테도 부과하겠다는 거. 그래서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1결당 얼마씩 2두씩 내라 하면서 지주들한테 부과 많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결작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하고 관계 있다? 균역법하고 관계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뭐를 실시하면서?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그럼 대동법은 뭐다? 쌀, 배, 돈으로 대신 내게 하는 게 바로 뭐다? 대동법이었다는 거. 그 다음 여기에서 균역법은 어느 왕이다? 영조다. 그렇다면 역을 균등하게 부과하면서 이 2필 내던 걸 몇 필로 줄여준다? 1필로 줄여줘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결작도 있겠지요. 그 다음 한 개 더 뭐냐면 선무공간포가 있어요. 선무공간포. 선무공간포는 바로 뭐다? 야, 너 좀 가지고 있는 상류층 사회, 너것도 좀 부담해라. 이래서 나왔던 게 선무공간포. 그 다음 뭐가 있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거 다 어디 썼냐면은 원래는 왕실에 썼어요. 근데 왕실 경비로 쓰지 않고 어디로? 국가가 가져갔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조세 제도의 변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딱 기억해야 할 건 이것만. 삼국시대 때는 뭐만 기억한다? 제일 잘 나오는 게 몇 세다? 여건 15세 이상이라는 게 포인트. 두 번째, 통일신라시대 때는 이 조세제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가 있다 여러분? 촐락문서를 한번 봐준다는 거. 촐락문서를
작성했다. 누가? 촌주가 몇 년마다? 3년마다. 왜? 조세를 부과하고 역을 징발하기 위해서 실시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고려시대 그냥 그대로 가고 조선시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너무 지저분하네요. 조선전기, 조선후기 비교할 때 조선전기는 토지에 매기는 세금은 뭐다? 차등 부과다. 조선후기는 뭘로 간다? 고정으로 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전세에서 연분구등법은 몇 등급이다? 9등급으로 나누어서 토지의 풍용에 따라서 그래서 상상년부터 하하년 이래가지고 9등급으로 나누어서 걷어들였다는 게 특징. 자, 그 다음 조선전기 역에서는 뭐가 있다? 군대 안 간 대신 몇 필 냈다? 2필 냈다는 거. 그런데 이 2필을 조선 후기는 몇 필로 줄여준다? 1필로 줄여준다. 그 1필로 줄여준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균역법이라고 한다. 균역법 하면 문제에서는 뭐가 있죠? 결작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균역법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대동법이 나오면 뭐? 공인. 자, 공인이 등장하면서 조선 후기 상업의 활기를 띠고 이 대동법은 토지 결수에 부과하기 때문에 지주가 반발해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다가 전국 숙종 때 가서 완성될 때까지 거의 100년 세월이 걸린 게 바로 뭐다? 토지 결수에 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자, 오늘은 조세 제도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